이력서 써서 내고 막 원천징수 가근세 이런 거 집주인한테 다 제출해야 되고. 15년 16년에 베를린에 잠깐 거주를 했었는데, 요즘 임대차 보호 3법 나오면서 함께 박주민 의원이 발의 예정한 그 세입자 계속 거주권까지 이슈잖아요. 딱 제가 베를린에서 집 구할 때가 생각이 나서, 일단 베를린은 임대차 보호법이 굉장히 세요. 월세 상한제가 저 있을 때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얼마나 정말 법을 잘 지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리고 최근엔가는 집값이 이제 너무 오르니까 법으로 아예 월세를 동결해버리는 법안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번 세입자가 들어가면 나쁜맘 먹고 버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절대 못 내보낸다고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집을 계약을 할 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죠, 거기서 저한테 이제 영어로 대부분 계약 조항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세세한 조항들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불안감을 표명을 했더니, 거기 직원이 저한테 야,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하면 솔직히 네가 한번 들어가잖아, 그러면 집주인 너 절대 못 내보내 라고 실제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입법하려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강도가 워낙 세니까 집 구하는 풍경이 우리나라랑은 되게 달라요. 약간 진짜 저한테는 문화 충격이었는데, 짧게 요약을 하면 베를린은 집 구할 때 거의 이력서를 내야 돼요, 집주인한테. 그리고 집주인이 학교 통보를 내야지 제가 거기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임대차 보호법이 강하니까 아무나 못 드리는 거거든요. 문제 생겨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 가려서 받아요. 집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집 구하기. 그리고 외국인이나 또는 렌트 간신히 맞출 수 있는 경제적 약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다 거절당하고, 아마 독일 유학하신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베게라고 그 이제 친구들과 쉐어하우스 같은 걸 구하니까, 그때 정말 서울에서 자취방 구하듯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려고 진짜 개빡세요. 최소 한 100개는 넘게 지원해야 돼요, 정말로. 거짓말 과장 안 하고.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려면요,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죠. 똑같아요, 한국하고 여기까지는. 그때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사이트가 임모빌린 스카우트24였나? 직방 다방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고 이제 집을 하나 누르면은 그 사진하고 위치, 집세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페이지에. 그리고 밑에 연락처가 있는데 거기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중개업소예요. 그 시스템 상에서도 뭐 쪽지 이메일인지 쪽지인지 보내기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당시에는 좀 유명무실했고 보내봤자 씹혀요. 연락 없어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나 이 집 관심 있는데 집 볼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문의한 사람들한테 날짜랑 시간을 알려줘요. 다른 날짜는 못 잡아요. 그냥 무조건 그때 시간 빼야 돼요. 회사 출근해야 돼갖고 안 되는데 그럼 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려준 날짜 시간에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꼭 소규모 패키지 여행들 같이 열댓 명이 건물 앞에 모여 있어요. 멀리서 봐도 아 저기구나 알아요. 그래서 가면 시간 딱 될 때 중개업자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고 개별 집도 위에도 이제 개방을 해줘요. 마치 그 단체 투어 하듯이 모델하우스 보듯이 집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다 구경을 하고, 만약에 집이 마음에 들어서 임차 의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업자한테 자기 서류를 내고 오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가 이미 보통은 사이트에 공지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거기서 중개업자가 자기 서식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인적사항 채우라고. 그리고 그게 인적사항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재정서류 있잖아요. 소득증명서, 잔고증명서, 신용증명서, 재직 중이면 뭐 재직증명서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런 거 다 미리 띄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 인적사항에 제 신분 관련 서류들, 제 재정 관련 서류들 이게 뭉치로 주고 오는 거거든요. 중개업자가 그날 투어한 사람들 중에 희망한 사람들 그 뭉치들을 다 이렇게 가슴에 한가득 끌어안고 집주인한테 가서 주면 이제 집주인이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쭉 검토를 한 다음에 행운의 1인에게 은혜를 하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이나 좀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서리컷 당해요. 집주인 입장에서 안 그래도 집 들어온다는 애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한번 들이면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강해서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뭐 막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안 받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외국인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원자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실로 둬요. 두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똑같은 집이 또 올라와요. 그냥 아무나 받아서 애먹느니 그냥 공실로 기회비용 내겠다 이러는 건데,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투어하다 보면 애들 막 지 어필하는 서류들 있죠.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도 내고 집이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 앞에서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가관이에요. 아무래도 인상이 좋으면 그 중개업자가 집주인한테 서류 넘겨주면서 야, 얘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 뭐 아마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불합격을 하니까 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카드를 내민 게, 내가 1년치 월세를 미리 다 줄게 였어요. 너 나 외국인이니까 불안하잖아. 대신 나 잔고증명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 독일에 수입이 없는데 사업계획서 이런 거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주고. 그래도 못 믿겠지? 내가 1년치 월세 미리 다 내줄게. 그러니까 연락 왔어요. 계약하자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입법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시잖아요. 이런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하는데 모든 그 사이드 이펙트를 다 생각하셨으리라 믿어요. 또 한편으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짜 직접 집을 구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강화하니 오히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가불관계가 생기는 그런, 적어도 입주 전까지는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에서 집 구하려고 하면 이력서 써서 내고 막 원천징수, 가근세 이런 거 집주인한테 다 제출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 서리컷 당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뭐 과장이겠죠. 근데 베를린 실제 그랬단 말이죠. 진짜로 제가 다른 독일 도시는 모르겠는데 베를린은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아마 더 심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15, 16년이 폭등의 약간 시작기 같은 시절이었거든요. 그 전부터도 쭉 오르긴 했는데 저 있을 때 정말 유입 인구가 미친듯이 늘어나서, 특히 베를린이 IT 스타트업 수가 제일 많은 도시였어요. 저 아는 형도 넥슨 그 게임 회사 있잖아요. 거기 다녔었는데 유럽 헤드쿼터를 그때쯤 해서 룩셈부르크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고, 아직까지인지 모르겠네. 저랑 하여튼 그때 그래서 있던 시기가 겹쳤었고요. 유명한 IT 기업들도 있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 그래서 젊은 개발자들이나 창업자들이 다른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왜 그 나라들 있잖아요. 지네나 일자리 망한 나라들, 이탈리아 같은데 그런 데서 진짜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고, 그 베를린에 있는 주택 공급이 절대 감당이 안 됐었어요. 거기다 베를린 예술의 도시잖아요. 예술가들은 독일 내에서 갈 데가 베를린밖에 없으니까. 베를린이 그거거든요. 독일을 서울이라고 보면 베를린이 홍대, 성수동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빅뱅 중이죠. 그래서 제가 1년 계약한 거 만료될 때 집주인이 좋아했다니까요. 월세 올릴 수 있다고. 상한선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키면서 하는지. 아무튼 지금은 막 집 이게 더 미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동결 이런 것까지 나왔겠죠. 최근에 요거 임대차 부품 나오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소셜믹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